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파나메라 제규어 F타입 2350 모델이나 253AMG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승을 해봤는데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승차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세계를 경험하고 왔어요. 에어 서스펜션이 실외 디자인인데 두 줄이었던 주간 주행등이 367마력인데 직렬 6기통. 피아노 락커 트림이라고 단점은 그돈C라는 그 돈이면 S클래스, 그 돈이면 포르쉐. 연비죠. 일반이랑 고급류 중에 어떤 거 브레이크 소음이 결함 문제로 인해가지고 불편하다, 허리가 아프다라는 얘기가 제가 전기형 2400도 타보고 확실하게 느낀 게 있는데 형님들 안녕하세요, 한기사입니다. 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판매된 벤츠의 베스트셀링 준대형 세단인 바로 벤츠 E450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10세대 벤츠 E450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벤츠 E450 차주분을 만나러 인천광역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32살이고요. 부동산 매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021년 6월식 벤츠 E450 포매틱 모델이고 등급은 익스클루시브 등급입니다. 가솔린 3000cc 모델이고요. 풀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W213 10세대 벤츠 E클래스 후기형 모델인 거죠? 페이스리프트. 예, 맞습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아니요,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2년 4월쯤에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7,500만 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고 보증 연장을 바로 했어요. 구매하자마자 한 400만 원 정도 주고 보증 연장을 했고 시동록세를 한 500만 원 정도를 냈는데 총 구매 금액은 한 8,400, 500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트립상에는 51,000km고요. 제가 구매할 당시에는 약 10,000km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C클래스 220D 모델이랑요, 그리고 제규어 XE 2.0 디젤, 제규어 XF 3.0 디젤, 제규어 F타입 3.0 가솔린, 그리고 클래식카로 제규어 X타입 2.2 디젤, 그리고 벤츠 E클래스 W13 전기형 E400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탔습니다. 잠깐만요, 제규어 동호회 회장님이세요? 아닙니다. 제규어를 왜 이렇게 많이 타셨어요? 제가 하나에 꽂히면 네. 그 한움만 파가지고 그 브랜드를 좋아해서 타게 됐습니다. 제규어만 지금 몇 대 타셨던 거예요, 그럼요? 다 합치면 제가 네. 5대 정도는 됩니다. 근데 그 친구 타다가 벤츠로 넘어오신 이유가 혹시 그 악명 높은 수리 인터넷이랑 유튜브 보면 이게 잔고장이 많다고 하는데 연식이 오래된 클래식카 빼고는 솔직히 벤츠보다는 잔고장이 없었어요. 벤츠 E450을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 전에 제규어 F타입 3.0 가솔린을 탔을 때 380마력 정도 되는 차량인데 제가 1년에 주행거리가 한 4만 킬로 이상 정도 주행을 하거든요.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차감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로도 누적되고 하다 보니까 성능이랑 승차감, 뒷자리 공간, 트렁크까지 갖춘 차량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E클래스 450 익스클루시브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 전에 F타입이 이제 투도어인가요? 예, 투도어예요. 차는 잘 나갔지만 워낙 또 공간이 협소하고 투도어다 보니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으셨네요. 그 아쉬움도 있고 후륜 모델밖에 없다 보니까 노면이 진짜 조금만 젖거나 노면에 눈이 진짜 조금만 있어도 차가 돌아버립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그 바로 직전에 타셨던 차가 뭐예요? 똑같은 E클래스 213 모델인데 전기형 E400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탔습니다. 그러면 그 직전에 E400 모델 전기형을 타시다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후기형으로 넘어오신 거잖아요,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네네. 전기형에서 후기형으로 차량을 바꾸신 이유 있으실까요? 제가 E450을 그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중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 차량을 선택을 했다가 나중에 후회할까봐 E400 모델을 먼저 타보고 이제 결정하려고 전기형을 타게 됐습니다. 탔는데 이제 만족하게 돼서 제가 E450 후기형 모델을 다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그전에 타던 E400 익스클루시브 모델에 비해서 30마력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22마력을 더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한 50마력 정도가 더 높아서 그 전에 E400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되게 만족하면서 탔기 때문에 후기형을 이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럼 차주님, E클래스 모델 중에서 다른 등급인 E350 모델이나 E53AMG 모델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E350은 아예 고려도 안 했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타던 차들도 300마력 이상
이상은 되었기 때문에 이 3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이 2000cc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4기통이죠, 그죠? 예, 고려 대상은 아니었고 253 AMG는 고려 대상이었죠. 왜냐하면 출력이 이 450 모델보다 더 높았고 E 클래스 등급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 들어간 모델이 E450 익스클루시브 등급이랑 그리고 253 AMG 이렇게 두 개밖에 없었는데 253 AMG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승을 해봤는데 에어 서스펜션이 없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좀 승차감이 딱딱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높은 출력은 필요가 없고 E450 익스클루시브만 해도 출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E450 익스클루시브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벤츠 E450과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파나메라 기본 등급 모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전에 이제 벤츠 E400 모델을 타다가 주차를 해놨는데 접촉 사고가 나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렌트카를 대차를 해주게 됐는데 우연찮게 렌트카 업체에서 파나메라를 보내줬더라고요. 파나메라를 렌트로 시승을 해봤는데 승차감 다 좋았는데 이제 트렁크 공간이 말도 안 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기청정기를 트렁크에다가 하나 넣었는데 공기청정기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결론은 트렁크 때문에 포기하신 건가요? 트렁크도 트렁크인데 파나메라 기본 등급 같은 경우에는 330마력인데 차 무게가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차가 많이 안 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파나메라 높은 등급을 사기에는 금액이 뭐 1억 후반, 2억 초반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는 제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벤츠 E450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승차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제가 제규어 F타입도 탔었는데 그 차가 승차감이 스포츠카다 보니까 너무 딱딱했는데 벤츠 E450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타니까 신세계를 경험하고 왔어요. 편안함을 지향하는 세단의 정석을 보여줄 수 있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물 위를 걷는 듯한 승차감, 그 정도까지 아닌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도 제규어 F타입 때 워낙 하드했기 때문에 이 차량 에어 서스펜션의 승차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시는 거네요. 지금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를 놓으면 서스펜션이 가라앉다 보니까 진짜 스포츠 세단처럼 모드 변경이 돼가지고 쫙 가라앉는 거죠. 예, 쫙 가라앉고 악셀 반응이 엄청 빨라집니다. 또 다른 장점은 실외 디자인인데 이제 앞에 보시면 본넷 위에 엠블럼도 마음에 들고요. 익스클루시브만의 벤츠의 시그니처죠. 엠블럼 위로 딱 박혀있는 보면서 내가 벤츠 오너다를 체감시켜주는. 벤츠 뽕이 차오르게 해줍니다. 예? 그래서 전면부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익스클루시브 트림만의 가로 형태 라디에이터 그릴도 굉장히 웅장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전기형 E클래스에서 두 줄이었던 주간주행 등이 후기형 E클래스로 오게 되면서 한 줄로 변경된 주간주행 등의 포인트도 인상 깊고요. 각 LED를 개별적으로 조정하여 교통 상황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멀티빔 LED 헤드램프의 기능도 훌륭하고 하단부의 와이드한 프론트 범퍼와 크롬 그릴이 전면부의 고급짐을 완성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부 보시게 되면 준대형 세단인 E클래스 와이드한 차체 크기를 뽐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주님 이 차량의 휠은 몇 인치 휠인가요? 이 차의 휠은 19인치입니다. 그리고 후면부 보시게 되면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전기형 E클래스에서 트렁크와 분리됐던 테일램프가 이 차량 후기형 E클래스로 넘어오게 되면서 트렁크 라인 안쪽까지 넓어진 투 섹션 리어램프의 포인트도 인상이 깊은데요. 새롭게 디자인된 트렁크 리드와 하단부의 범퍼 디자인과 더불어서 하단부에 있는 듀얼 머플러가 이 차량의 스포티함을 조금 더 추가를 해준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출력이 있습니다. 승차감과 출력이 동시에 좋기는 어렵잖아요. 승차감이 좋으면 출력을 포기하고 출력이 좋으면 승차감을 포기해야 되는데 두 가지 장점이 있어서 좋습니다. 승차감과 출력을 동시에 잡은 차량이 바로 이 차량이다. 기본 367마력인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배터리 때문에 22마력이 추가가 되거든요. 합치면 389마력이 되는데 출력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 토크 또한 51토크거든요. 디젤 차량을 제가 많이 탔는데 디젤 차량 못지않게 토크가 굉장히 센 것 같습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그 전에 타셨던 제규어 F타입 있잖아요. 그 친구에 비해서는 이 차량 출력은 마음에 드시나요? 그 차량은 성능표에는 이제 381마력으로 나와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 450 익스클루시브 모델이 더 잘 나간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차량 EQ 부스트와 조화되는 직렬 6기통 3000cc M256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차량 재료백이 심지어 5초더라고요. 이 차량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실 만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만족합니다. 차주님 이 차량 승차감이랑 출력과 더불어서 정숙성도 만족하시나요? 정수성은 굉장히 만족하고요. 신호 대기 시 시동을 킨 줄도 모르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정숙합니다. 그리고 10세대 후기형 벤츠 E클래스 라인업 보시면 253 AMG를 제외하고 E250이나 E350 모두 4기통이잖아요. 하지만 이 차량은 6기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숙성을 배가를 시켜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마음에 드는데요. 벤츠 E클래스만의 굉장히 엘레강스하고 우아한 12.3인치 계기판과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일체로 이어진 와이드 콕핏
콕핏 요 디자인 시인성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핸들 같은 경우도 전경 E클래스에서 후경 E클래스로 넘어오게 되면서 핸들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잖아요. 근데 쳐주는 이 차량 E클래스 뭐 AMG 라인 같은 거 보시게 되면 D컷 잠자리 핸들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조금 더 스포티한 디자인인 것 같은데 그 핸들에 비해서 디자인적으로 아쉽진 않으세요? 저는 지금 핸들도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이쁘다고 생각 들고, D컷 잠자리 핸들 같은 경우에는 S클래스 아닌 이상에는 핸들 열선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핸들 열선을 포기하고 간지를 택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패드업 디스플레이 또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주행하실 때 편하실 것 같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차주님께서 그 전에 전기형 2400 타셨을 때도 터치가 안 됐죠. 터치가 안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엠벅스 시스템이 탑재가 되면서 터치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좀 편하신가요? 터치가 안 됐을 때 벤츠를 탔을 때는 모션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돼가지고 터치가 없어도 되게 편하다 느꼈는데, 터치가 되는 차를 타다 보니까 터치가 편하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트림 같은 경우가 벤츠 E클래스가 보통 우드나 알루미늄 트림의 디자인이 보통 대부분이잖아요. 이 450 익스클루시브 등급만의 실내 트림이 있는데, 피아노 락커 트림이라고 마이바흐 등급에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S클래스 등급에도 피아노 락커 트림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싸제로 피아노 락커 트림을 S클래스 차주분들이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피아노 락커 트림이 이거 처음 보거든요. 근데 진짜로 차주님 말씀대로 마이바흐에만 넣어주면 하는 것 같은 게 굉장히 고급진 것 같아요. 우드 트림도 고급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건 장난 아니에요. 저도 장난 아니어가지고 구매하게 됐어요. 그리고 64가지의 색상이 적용이 되어 있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밤에 보면 굉장히 은은하게 엘레강스하게 나오잖아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정말 벤츠 E클래스만의 전면 특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 13개의 고성능 스피커가 탑재된 붐메스터 서라운드 시스템 사운드도 만족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개방감도 굉장히 시원시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450 익스클루시브만 들어가는 나파 가죽 시트가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착자감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풍부한 옵션이고요. 그 전에 제가 F타입을 타다가 넘어와서 그런지 옵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그 전에 F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금액이 1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차선 이탈, 반자율 주행, 에어 서스펜션, 옵션이 거의 뭐 깡통 수준으로 많이 없었습니다. 통풍 시트도 없었고요. 심지어요. 예, 열선 시트, 뭐 열선 핸들, 요즘 차들 다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옵션들만 있을 뿐이지 별다른 옵션이 너무 없었습니다. 이 450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뭐 차선 이탈, 반자율 주행, 후측방 경고등,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이렇게 풍부한 옵션이 있어가지고 너무 만족합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기능도 있어서 좋고, 무선 카플레이는 아니지만 저는 유선 카플레이 되게 만족하거든요. 핸드폰 충전도 되고, 어차피 핸드폰을 계속 만질 것도 아닌데 이거는 단점이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저는 그리고 이 벤츠가 약간 전매 특허가 오토홀드가 다른 차랑 약간 다르잖아요. 다른 차는 버튼으로 오토홀드를 하지만 이 차량은 페달로 컨트롤이 가능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만족하시나요? 굉장히 편합니다. 진짜 제가 제규어를 5대를 탔는데 아무리 신형을 사도 이제 오토홀드 기능이 없었거든요. 아, 기능조차 없었어요? 예, 기능조차도 없었습니다. 브레이크 꾹 밟고 대기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벤츠 240 익스클루시브를 타니까 신호 대기 시에 브레이크 한 번만 밟으면 오토홀드가 걸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신호가 다시 풀리면 악셀 한 번 밟으면 다시 차가 출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계속 F타입이랑 비교를 해서 좀 뭐한데 뒷자리 공간이 좀 넓은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도 많이 넓고 다른 사람을 이제 태울 수가 있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거든요. 제규 F타입 때는 뭐 누구 태울 수도 없잖아요. 예, 누굴 태울 수도 없고 친구들도 잘 안 타려고 합니다. 불편하고 승차감이 안 좋다고 그래서. 제규어 F타입 차주님들 한번 나와주세요. 목표를 포착했다. 벤츠 E450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단점은 그 돈씨라는 말 아실까요? 그 돈이면 C클래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돈이면 조금 보태서 S클래스 하이 트림이나 7시리즈 사지 왜 이걸 샀냐라는 말을 진짜 하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좀 굉장히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여기 눈물 2방울 맺혀있거든요. 안 보이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 그 돈이면 포르쉐 파나메라. 파나메라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왜요? 솔직히 그 돈 가격 대비 이 출력도 못하는 것 같고, 출력이 높은 트림을 선택을 하면 2억 후반도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을 살 돈이면 박스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포르쉐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도 많이 들은 얘기는 CLS를 그 돈이면 사지 않냐 그 말도 듣고, E클래스보다는 이제 5시리즈가 더 좋은 거 아니냐. E클래스 최상위 트림인 E450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5시리즈 사지
5 시리즈는 좀 이미지적으로 이제 도로에서 보면 너무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BMW 차주님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양스러운 이미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게 하이 트림인 220D 익스클루시브랑 250 익스클루시브 등급이랑 다른 게 휠밖에 없네요. 아, 디자인 똑같아요? 디자인 똑같아요. 앞범퍼도 똑같고 뒷범퍼도 똑같고 그냥 뒤에 2450 엠블럼만 다를 뿐이지 뭐 다른 게 없네요. 아, 다른 거 하나 있네요. 그 휠 하나만 다른 거 빼고는 다른 게 없어요. 아니 이 250 모델이나 이 450 모델이나 가격 차이는 뭐 거의 3, 4천만 원 차이 나는데 신차 가격으로 실루엣 디자인이 휠 빼고 다른 게 없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 돈이면 S클래스, 그 돈이면 포르쉐. 지금 팔겠습니다. 뒤에 엠블럼 하나 다를 거면 그래서 이 피아노 락커 트림을 넣어주지 않나. 그나마 그래서 실내에 앉았을 때 이 450 전용 피아노 락커 트림이 들어가 있는 거 하나 다르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단점은 연비죠. 연비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길에는 4에서 5 사이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4에서 5요? 평상시에는 한 5, 6 정도 나오고요. 좀 안 막히는 도로를 달릴 때는 6, 7 정도 나오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2 사이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차주는 평소에 운전 스타일은 어떤 편이세요? 요즘에 하도 시속 50km 카메라가 많이 생겨가지고 여기 바로 앞에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상 이거는 밟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럼 차주님께서 일반유랑 고급유 중에 어떤 거 주의하고 계세요? 일반유를 넣고 있습니다. 예? 아니 당연히 고급유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고급유 넣다가 고급유 주유소가 이제 흔치 않기 때문에 이게 또 굉장히 큰 스트레스더라고요. 이게 사실 고급유 주유소보다 전기차 충전소 찾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저기 보이는 주유소도 고급유 없네요. 예,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보증 연장을 했기 때문에 센터에서 해결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진 나가리 돼도 그때만 해결해 주겠지. 그쵸. 카포 아니시죠? 사실 카포입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평소에 어떤 모드로 주행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평상시에 컴포트 모드 이외에는 다른 모드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주님께서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항속 주행 운행 비율은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공도는 8 정도 되고요. 고속도로는 한 2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복합 평균 연비는 몇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 6.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주유하는 습관은 총 주유칸이 4칸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한 칸 정도 남았을 때 보통 주유를 가득합니다. 인천 기준 이제 1,487원 하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경우에는 85,000원 정도면 만땅이 차고요. 한 칸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주유 게이지 아예 없을 때 이제 주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11만 원 정도가 이제 만땅 주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100% 가득 주유를 하셨을 때 총 주행가는 거리는 몇 킬로 정도 드나요? 제가 고속도로를 가끔씩 많이 뛸 때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주행 가는 거리가 가득 주유했을 때 450km로 뜨고요. 근데 이제 진짜 1, 2주 동안 계속 시내만 뛸 경우에는 주행 가는 거리가 299km까지 봤거든요. 저 죄송한데 여기서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진짜예요. 진짜 시내 주행만 주구장창 일주일 내내 하니까 그러고 나서 기름이 바닥났을 때 이제 풀 주유하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299까지 떴습니다. 그 돈이면 S클래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브레이크 소음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뒷바퀴에서 나는데 센터에다 맡겨도 원래 그렇다라는 답변을 저도 들었네요. 이제 그래도 이제 차량가액이 새 차 기준으로 1억이 넘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좀 선 많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결함 문제로 인해 가지고 뭐 시동 꺼짐 현상이 있다, 요런 또 결함이 있다는 얘기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차주님도 네. 겪어보셨나요? 다행히도 저는 안 걸렸고요. 카페 글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겪고 있더라고요. 아, 이해가 실제로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츠에서도 해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다들 문제 없이 타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이 와이퍼 작동 시에 좀 드르륵거린다는 소리가 난다 라는 얘기가 좀 많던데 차주님도 겪어보셨나요? 저는 다행히도 이 문제도 없었고요. 전에 2400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탔을 때도 이런 문제도 없었고 주변에 2300 타시는 분이 한 2-3명 있는데 그분들도 이런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차주님 벤츠 10세대 전기형 후기형 다 통틀어서 벤츠 E클래스 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소연하시는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부피가 큰 9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다 보니까 이 페달 공간과 핸들, 이 시트 위치가 약간 틀어져서 좀 불편하다, 허리가 아프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차주님께서 전기형 2400 타셨고 지금 후기형 2450 모델 타고 계시잖아요. 차주님도 공감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짧은 거리를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불편한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제 지인분이 W213 E클래스 63 AMG를 타시는 분이 있는데 허리가 굉장히 아프다 하더라고요. 또 다른 단점은 제가 전기형 2400도 타보고 후기형
E450으로 넘어오고 나서 확실하게 느낀 게 있는데 카플레이 내비게이션 화면이 과장부터에서 반 정도 줄인 것 같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E400 전기형 같은 경우에 풀화면으로 카플레이 화면이 떴는데 후기형은 이제 반 정도 줄여놨어요. 터치를 주고 화면을 줄인 거는 이거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12.3인치 내비게이션인 거는 동일한데 여기서 지금 보여지는 화면이 좌우에 약간 공간이 남아가지고 줄어들었다는 소리예요? 예, 전기형 같은 경우는 이게 와이드하게 다 나오나요? 맞습니다. 여백의 미를 줬네요. 차주님께서 전기형 E400 모델 타셨잖아요. 근데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센터페이지 쪽에 보면 시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차량으로 후기형으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시계가 빠졌거든요. 좀 아쉽지 않으세요? 굉장히 아쉽죠. 스티커 100원짜리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좀 선 넘은 것 같은데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시계를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비상등 위치가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 이거 시계에 안 넣어줄 거면 그냥 이 시계 위치에다가 비상등이나 크게 넣어주지.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비상 깜빡이 위치도 애매하고 버튼 크기도 굉장히 작아요. 안 보고 누르기가 좀 힘드네요 이거는.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 럼플렛 타이어가 기본 적용된 거 아닌가요? 출고 타이어는 이제 럼플렛 타이어가 기본 적용이 됐는데 그 전에 럼플렛 타이어를 끼고 주행했을 때는 이 승차감이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스노우 타이어를 갈아 끼게 됐습니다. 벤츠 동호회 보면 차 출고하자마자 타이어를 파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했었던 벤츠 CLS 450 모델 그 차량도 럼플렛 타이어로 출고가 되거든요. 근데 이 럼플렛 타이어가 승차감도 조금 떨어지고 포드 절상이라는 문제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벤츠 CLS 450 모델도 타이어를 바로 출고하시자마자 바꾸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 차량 또한 동일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벤츠 동호회를 눈팅만 하는데 벤츠 20인치 휠에 럼플렛 타이어를 출고 타이어로 장착되신 분들을 보면 인치 다운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특히 20인치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럼플렛 타이어를 끼면 승차감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차일 20인치 휠 깨진다는 거를 제가 한 100개 정도는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인치 마차 휠에다가 럼플렛 타이어 끼신 분들은 휠을 아예 바꾸시던가 타이어를 바꾸시던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쵸. 또 다른 단점은 제가 이 차에 대해서 에어서스 승차감은 되게 만족을 하는데 보증기간이 끝나면 에어 서스펜션 한 짝당 수리 비용이 센터에서 33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에어 서스펜션이 이제 10만에서 15만 사이에 하나씩 터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음의 준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애프터가 다행히도 저렴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애프터로 하면 한 짝당 한 60만원 정도 선에 수리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보증 끝났을 때 수리에 대한 걱정이 좀 있으시긴 한 거네요. 그쵸. 벤츠 E450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6년 무사고여가지고 자차 포함해서 120만원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이제 2번 내잖아요 1년에 한 분기에 37만원 정도 냈던 걸로 기억해요.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내 8 고속도로 2 이 정도 비율로 했을 때는 평균 연비가 트립상에는 6.4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유하는 습관은 계기판이 총 4칸이 있는데 한 칸 남았을 때 가득 주유를 하거든요. 인천에 주유소 기준 휘발유가 리터당 1,487원 하는 주유소 기준으로 가득 넣었을 때 85,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가득 주유를 했을 경우에는 오로지 시내 주행만 했을 경우에는 뭐 주행 가는 거리가 299km라고 이제 계기판상 뜨고요. 근데 고속도로를 많이 뛸 때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가득 주유했을 때 트립상에는 이제 45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고 뜨네요. 제가 주행 거리가 한 달에 한 3,4,000km 정도는 타기 때문에 한 달에 기름값이 한 110에서 120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헛소리 하지마 임마. 110만 원이요? 네네. 한 달 기름값이요? 네네.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와다 드릴게요. 그래서 그 돈이면 S클래스 디젤을 사는 게 그 돈이 그 돈이지 않을까 싶네요.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15,000km마다 벤츠 서비스 센터에서 교환을 해주거든요. 보증 기간이 아직 차주님께서 남으셨기 때문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15,000원 좀 긴 거 같아서 제가 중간에 7,000km 정도 뛰었을 때 사설업체에서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하거든요. 제 차 엔진 오일이 재원상은 8.5리터가 들어갑니다. 잔유 제거를 하다 보면 9.5리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엔진 오일 10통을 구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엔진 오일 한 통에 이제 12,000원 정도 쉘 엔진 오일이나 벤츠 순정 오일을 구매해서 쓰는데 엔진 오일 10통 구매하는 데는 한 12만원 정도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연료 필터랑 에어 필터까지 해가지고 부품값만 13, 4만원 정도 들고 나머지는 이 부품을 사가지고 공입나라 가서 제가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17만원, 18만원 이 정도 비용이 드는 것 같네요. 벤츠 E450을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는
후회하시진 않나요? 후회를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제가 앞에서 말했던 장점에 부각되는 차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족합니다. 이 돈이면 계속 선 넘으시는 거 아니신가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승차감, 성능, 뒷자리 공간, 트렁크 공간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이만한 차가 없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 450 익스클루시브 모델 구매 고려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